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번 가까이나 되는 부동산의 강화 규제책들, 이런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개입이 있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풍선 효과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최근에 폭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으신 분들도 있고, 또 2030 세대들은 영끌이라고 해서 무료를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부동산의 강화, 규제의 기조에서 이제 완화로 바뀌게 될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 나름대로의 전략들,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또 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당선인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세금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공급 활성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주택 공급을 뭐 250만 호까지 확대하겠다, 이러한 정책들도 발표를 했죠.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주택의 공급은 시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예측을 하고 있죠. 다만 이런 시그널들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주택의 공급들이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약 제도도 이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의 조건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가점제 해가지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이 많아야지 내가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청약 제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첨제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2030의 영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영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으니까 무리를 해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일부 세대가 2030 젊으신 분들이 그런 선택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못한 거예요. 왜? 가점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을 때, 또는 10만 원씩 청약 저축 통장 또는 공공주택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납입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1회당 10만 원씩 내가 납부를 하는 그 기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하고 보낸 사람들이 이 공공기관에 당첨될 수 있는 납입 금액도 많고, 그리고 가점제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2030 세대가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청약제도의 개편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1, 2인 가구들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게끔 이제 60제곱미터의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 소형 평형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어쩌면 추첨제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까지는 이제 30%의 추첨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2030 세대 분들이 이제 지속해서 연끌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불안해 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대출의 규제도 많아지면서, 내가 어디라도 빠르게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세를 끼고라도 이런 갭 투자의 형식으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감내하지 못할 대출을 활용하거나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죠. 뭐냐면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 내 집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과도하게 감내할 수 없는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 주택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의 하락 또는 이 자산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금리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악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레버리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는 대출의 규제가 너무나 강력했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 예전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돈 들이지 않고 큰 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가능한 그런 지역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대출의 규제들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면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주택을 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런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고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동산의 규제 완화, 세금적인 부분과 그리고 뭐 취득세, 중과세, 보유세에 대한 완화 정책들 뿐만 아니라 청약제도의 개편들, 그리고 이제는 대출에 대한 그런 완화까지도 이제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주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취득세 면제라든가 감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30 세대나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고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고, 그리고 완화책들이 이제 지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매물들도 일부 확보가 될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좋지만 너무나 과도한 대출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감내하지 못한 시간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의 투자,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사전청약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량들이라고 보여져요. 그 중에서도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먼 미래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본이 없는 분들,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내 집 마련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종잣돈을 모으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청약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택지가 조성된 그런 물량들, 최근에 그런 물량들 많이 했었죠. 검단에도 그런 물량들이 있었고, 제가 2019년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늘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일관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단편적인 시야 때문에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자산을 내가 보유하지 못하면서 이 양극화 시대가 굉장히 멀어지는, 양극화 시대가 굉장히 격차가 커지는 이 시장에서 내가 이 상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되짚어서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이런 자산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제 채널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 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 그 정도 최소한의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들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강화,
규제책들이 많이 나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이 부동산의 시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물론 형성이 되고 거래가 될 수는 있지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화폐 가치를 하락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 한 채, 내 집 마련 한 채를 여러분들께서 해 놓으신다면 내가 시간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혀 리스크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시간 속에서 자산 상승을 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이 주택 공급이 되고 세금의 완화,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들이 떨어지고 부동산의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들 중에는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용기 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구축의 아파트를 사고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이미 많이 주택 가격이 올랐다. 너무 감사하다. 임성배 TV를 보면서 내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내가 행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은 것이 아니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제 채널을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마인드셋,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1주택자가 됐으면은 이제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더 상위 급지로 가기 위해서 많이 공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아주 친한 분들 중에도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 시야, 이 생각, 이 단편적인 이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가, 자산을 보유한 수준이 굉장히 많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격차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절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을 접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가 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선택하시고 이 시간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능력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절약에 대한 부분들을 늘 말씀드렸어요. 절약, 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소비 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수익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나만의 캐리어를 늘리고, 그리고 내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넓히고, 그리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라든가 이 자산 가치를 내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1주택자가 됐을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내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다면 부동산의 대출 이자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대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데 그 대출 이자 나는 못 냅니다. 그렇게 내실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죠.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대출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되고,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비 지출을 내가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발생해가지고 내가 자산의 가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싸게 부동산을 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직장생활 다니는 대로 다니면서 나이 싸게 산 이 아파트의 가격이 2배, 3배, 10배 오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는 비싸더라도 사는 거다. 입지가 좋은 곳의 부동산은 비싸더라도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다. 왜?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는 강남만의 희소성이 있고, 수도권에 여기 생기는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는 그 아파트만의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개별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
그런 재화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화를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물건들, 이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비싸더라도 사 놓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다만 그런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앞으로 여기 생길 수 있는 곳들, GTX가 들어올 수 있는 곳들, GTX가 들어오는 곳에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은 그 GTX가 들어올 수 있는 역을 경유할 수 있는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 가지고 내가 그물을 미리 쳐 놓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개발에 대한 직간접적인 호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은 1주택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기가 빠르냐 늦냐 이런 것을 저울질하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 완화라든가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나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산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저는 이제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면 아마 또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을 기다리면서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소유권을 빨리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이 결국은 부동산에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이 소유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여력, 이런 여력을 가지고 긴 시간을 가져간다면 절대로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기는 부동산의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타이밍적인 것을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 신적인 존재가 돼 있어야겠죠.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맞춘 사람들이 없고,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와 보니까 그때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들,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은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회들이 왔을 때 그런 기회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진 않겠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개를 잘 믹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쪽의 방향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올바른 선택 기준을 삼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시기를 빠르게 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